자, 볼게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큰 도구로 두 번째 도구. NCR. 지난번에 뭐 배웠어요? NPR. NPR. 그죠? NPR 배우고 NPEC 배웠죠? N팩토리얼. 그지? 근데 이번에는 뭐 배울 거예요? NCR. 그렇지. 조합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얘는 NCR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NCR. 얘도 여전히 뭐예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떨 때 사용하는 도구인가요? 여기는 얘는요. 정의가 뭐냐면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는 서로 다른 몇 개 중 n개 중 몇 개를 서로 다른 몇 개를 알개를 그냥 뽑는 뭐가 됩니다. 경우의 수가 방법의 수가 됩니다. 그러면 3면요. 3 곱하기 3 곱하기 4. 자, 지난번에 배웠던 거랑 좀 느낌이 좀 어때? 조금 다르지? 뭐 어떤 거에 차이가 있어? NPR이라는 게 차이가 배열이랑 뽑는. 그렇지. NPR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뽑아서 나열한다, 배열한다라고 했었어, 그지? 근데 얘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쉬워, 그지? 얘가 더 쉬워요. 여기 얘는 그냥 뽑기만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의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왔어? 다음, 여기는 얘를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할까?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랑 지금 NPR이랑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는 얘는 뽑아서 뭐 하고 싶어? 뽑아서 나열하고 싶었단 말이야. 몇 개를 나열하니? 몇 개를 뽑아서?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았어? R개를 뽑았지? 그럼 R개를 뭐 할 거야? 나열할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나열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죠? 나열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 나열하는 것만큼이 줄어들겠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얘에 대한 계산은요, 얘는요, R팩 분의 NPR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가 빠졌으니까? 나열의 의미가 빠졌으니까. R개를 나열한다는 의미가 빠졌으니까 저기는 이제는 R팩분의 NPR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잘 봐봐. 여기는 얘는 뽑아서 뭐 한다? 나열한다. 다시 이렇게 한번 써볼게. NPR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NCR 곱하기 뽑은 거 R개를 뭐 하고 싶어? 나열하고 싶어. 나열하는 경우에 서 R팩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NPR은 NCR 곱하기 R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NCR을 계산하고 싶으면 여기는 얘를 뭐 해주면 됩니다. 이쪽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오케이? 저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 얘를 계산식을 생각해보자면 NPR의 계산식을 떠올려봐요. NPR 계산식이 뭐였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쭉쭉쭉 계속해서 어디까지 곱했었지? 네, 3이에요. n-r 플러스 1까지 곱했었죠? 여기는 얘를 뭘로 나눠주세요? r팩이니까 r 곱하기 r-1 곱하기 쭉쭉쭉 곱해서 어디까지? 2, 1까지 이렇게 곱해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요, 또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될까요? 저기 있는 쟤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 n팩분의 n-r 팩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 그지? 거기 있는 얘를 뭘로 나눴어? r팩으로 나눴어. 이렇게 써도 괜찮아. 계산식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NCR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은 봐봐. 이게 문자로만 돼 있으면 적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몇 개 좀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10개 중에서 그냥 3개를 뽑아주세요. 3개를 그냥 뭐 해주세요? 뽑아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럼 얘는 뭐겠어? 일단 기호로 쓰면 뭐겠어? 10C,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어떻게 계산합니다? 10 곱하기 9 곱하기 8 여기까지 계산하고요. 여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거 NPR에서 뭘로만? R팩으로만 한번 나눠주세요 라는 의미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얘는 3개를 뭐 해줘? 줄여가면서 곱해주면 되고요. 얘는 밑에서부터 3개를 곱한 거를 나눠버리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 그러면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됐어? 나열하는 걸 빼는 거. 그렇지, 나열을 빼는 거야. 왜? 뭐 하기만 하는 거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니까 얘는 뭐 한다? 저렇게 나열의 의미가 없습니다. 나열된 것만큼 중복이 생길 테니까 여기 얘를 나눠준다. 이런 느낌으로 찾아갑니다.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11, C, 5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1 곱하기 10. 11 곱하기 10 곱하기 9. 9 곱하기
8 곱하기 7까지. 여기는 1, 2, 3, 4, 5. 그렇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됐죠? 계산할 때도 이거 막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해? 약분 10, 약분 3, 약분 2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6에다가 42지. 42 곱하기 11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42 곱하기 11이니까 46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일단 계산하는 방법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뭐구나, 이렇게 매칭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얘는 계산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11, C, 9 해볼까? 얘는 어떻게 될까? 이 전까지. 그렇지, 얘는 11 곱하기 2, 10 곱하기 2까지. 9 곱하기 어디까지? 2. 2 맞아요? 네. 그럼 2에서 9까지 약분해주면 되잖아요. 일단은 잠깐만, 여기 2 맞아요? 네. 얘 빼기 얘 하면 얼마야? 2잖아. 더하기 1 해주면 3이지. 3까지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9 곱하기 8 곱하기 축축축 곱해서 2, 1 이렇게. 2, 1, 네. 그럼 어차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요만큼 다 약분해서 없어지겠죠? 네.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요거 가지고 나중에 성질 하나 만들긴 할 건데 일단은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조합이라고 부르고요. 왜 C라고 쓰냐면 조합을 영어로 하면 뭐야? 조합. 프렌드. 어? 유니온? 비슷한. 프렌드. C로 시작하는 거 있지 않니? 서컬. 좋아하는 피자. 서컬. 그렇지. 컴비네이션. 어? 컨비네이션이 조합이라는 뜻이야. 피자가 컨비네이션이에요? 아니 피자는 피자고요. 피자는 영어로 피자입니다. 놀랐죠? 핫도그는 영어로 뭘까요? 핫도그. 핫도그입니다. 핫도그란 게 있나 근데? 있죠? 몰라. 넘어가. 어쨌든 컨비네이션의 약자입니다. C라고 해요. 알고 있었거든요. 컨비네이션이 한국말로 하면 조합이에요. 오케이? 제가 지금 P는 뭐의 약자였어? 퍼뮤테이션. 펌킨. 퍼뮤테이션. 선생님. 너 얼굴 펌킨. 아니에요. 선생님. 빨리 들어봐. 조용하고요. 여기까지 알겠니? 별거 몰라요. 없어요. 여기까지 별거 없어요. 조합은 어떻게 됩니다. 조합은 NCR입니다. 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정의할 때는 뽑아서 나열한다는 입장에서의 이 순열을 생각해봐. 오케이?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준 형태로 계산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사실은 봐봐.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편해요.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편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은 그냥 뽑기만 하는 게 편할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우리는 배울 때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 뽑아서 나열하는 걸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뭘 배워요? 뽑는 걸 배워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뽑아서 나열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계산 자체가. 오케이? 그냥 얘는 MPR로서 계산하면 되는데 뽑아서 나열하는 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뽑는 경우의 수는 얘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 상황 자체가. 얘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순서상 순열을 먼저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조합을 배우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희들은 사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 순열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 순열이라고. 그러니까 뽑는다라는 개념이랑 나열한다는 개념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뽑아서 나열한다는 개념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차라리 뽑는 거 따로 구하고 나열하는 거 따로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이웃하지 않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요런 설명한 적이 지난 시간에 요런 설명한 적이 있었지.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요 형태의 문제는 어떻게 풀기로 했어? 분류. 이웃해도 뭐 하는 거?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애들, 그지? 애들 먼저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반에 남자가 3명이 있었고요. 남자가 3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자가 5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말게 해주세요.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말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 나열하는 여기는 얘네들을 전체 다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여기는 얘를 먼저 여학생들을 먼저 배열하죠. 여학생들 5명을 먼저 배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5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배열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지난 시간이었구나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사이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3개를 골라서 나열해 주세요라는 의미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얘의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알던 거랑 조금 다르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여기는 얘의 의미가 보통 우리는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거기는 그 6개 뽑은 걸 나열하는 의미인데 얘는 여기서 자리 3개를 뽑은 거고 여기는 얘 3명을 나열하는 입장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는 얘를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자리들은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자리 몇 개를 뽑아. 일단 3개를 뽑아. 그런 다음에 자리 3개가 뽑혔다. 여기랑 여기가 뽑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거기다가 남자 3명을 뭐한다? 배열한다라고 바라봐도 괜찮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리를 먼저 뽑아놓고 남자 3명을 거기다 이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3팩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아. 그치? 근데 요거 두 개 합쳐놓은 게 보니까 6P3일 테니까 그냥 저번에는 6P3이라고 이렇게 그냥 퉁쳐서 배웠던 것 뿐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쪼개져야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뽑는 것 따로 나열하는 것 따로 선생님은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케이? 근데 얘를 계산한 결과가 어차피 뭐가 될 테니까 얘가 될 테니까 얘랑 계산한 결과가 얘가 될 테니까 요거 NPR은 NCR 곱하기 R팩입니다. 그죠? N개 중에서 R개 뽑기만 하고요. 그 R개를 나열합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걸 선생님은 더 오히려 추천하는 바입니다. 얘는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편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 뿐이지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그 개념의 의미적으로 따져준다면 얘는 뽑아놓고 거기는 걔를 나열하는 두 개의 경우를 다 나눠서 생각을 해줄 수밖에 없는 형태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이거 두 개가 얘가 됩니다. 요거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해 놓자. 앞에 배웠던 순열이랑 조합의 차이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이제 도구를 몇 개 배웠어요? 3개. 3개 배웠어요. 총 3개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하는 거는 몇 개가 있다? 3개. 첫 번째가 뭐야? NPR. 그치? 요거 사용할 수 있어. 두 번째는 뭐야? 그치? N팩토리얼 사용할 수 있어. 세 번째는 뭐야? NCR.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뽑아서 나열할 때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는 얘는 그냥 나열할 때 사용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얘는 뭐예요? 뽑기만 할 때. 그러니까 얘는 뽑기만 한다. 얘는 나열만 한다. 얘는 뽑아서 나열한다.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걸 만들 수 있다. 이렇게 3개의 도구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요거 3개를 어떻게 뭐 하느냐, 이 도구를 어떻게 매칭시켜서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이 매칭 연습만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게 숫자로 주어져 있으면 이거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게 문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한 해결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요것만 잘해줄 수 있게 연습만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매칭 훈련 본격적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바로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보자. 일단은 성질을 먼저 좀 설명하고 가야 되겠네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성질 설명이 좀 연습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와볼게요. 4C 1이래. 4C 1 뭐가 될까요? 4. 얘는 4 1이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될까요? 5 곱하기 4.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이니까 얼마? 1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 이거 아까 했네, 그지? 110 곱하기 쭉쭉쭉 곱해서 어디까지? 3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9 곱하기 쭉쭉쭉 곱해서 어디까지? 1까지였어요. 그래서 55.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 55가 나오네요. 됐습니다? 나 계산 천재. 네, 이거 계산해놓고 그다음 두 번째로 자 보자. 자, 그래서 여기는 얘를 계산하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6, 5 됐어요. 그럼 여기 밑에는 뭐가 있으면 되겠어? 2, 1 있으면 되겠죠. 2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다음, 여긴 얘는 얘가 어떤 의미야? 여긴 얘는 어떤 의미인데? 10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1렬로 나열해 주세요 라는 의미인데 얘는 10개 중에서 4개를 뽑았어요 라는 의미니까 여긴 얘는 4개를 나열해 주세요. 4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다음 보자. 이제 식 가지고 또 장난을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성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거 하고 가겠다. 보자. 조금 더 풀린다. NCR의 성질.
첫 번째로 NC0은 얼마일까요? 1. 1입니다. 그러니까 n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고 싶어. 그지? 아무것도 안 뽑고 싶으니까 아무것도 안 뽑았어. 라는 그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분수로 표현 못하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정의로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겠어.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CN은 얼마일까? NCN? NCN. 1. 오, 그렇지. NCN은 1이야. 이거 봐봐. 이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거든?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n개가 있는데 n개 중에서 n개를 뽑는 경우의 수래. 몇 개겠어? 한 개겠지. 맞아요? 얘는 한 개입니다.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한 개 바로 나옵니다. 식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가 n팩일 거고 밑에가 뭐겠어? n팩이겠지. 그지? n팩, n팩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선생님 저 아까 부정 먹었는데 아직까지 외워요. 그래요. 자, 3번 볼게요. 3번 보세요. 아, 속 시려. 속 시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점. 진짜 엄청 중요한 사실. 마지막 갈비? 자, NCR이랑 NC 뭐랑 똑같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뭘까? 를 한번 생각해봐. 이 조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NCR 마이너스 1. 다시 뭐라고? NCR 마이너스 1. 틀렸습니다. NCR 플러스 1. 틀렸어요. 조합이라 잘 들어봐. 조합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 지금 여기 3명 있어요, 그죠? 3명 중에서 내가 2명을 뽑는다는 의미랑 3명 중에서 몇 명 뽑는다는 의미랑 똑같아. 2명 뽑는다는 의미랑 3명 뽑는다는 의미랑 똑같잖아요. 진짜? 네. 왜? 2명 뽑으면 한 사람은 저를 뽑혀 있으니까 그것도 스릴도 그랬어요. 아니에요. 한 명을 뽑지 않는다? 그렇지. 한 명을 뽑지 않는다. 그러면 뽑지 않을 한 명을 뽑는다는 의미랑 똑같지 않을까? 말장난 같지만 잘 들어봐. 3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라는 거랑 3명 중에서 1명을 뽑는다는 거랑 똑같아요. 네. 완전 똑같습니다. 한 명 뽑는다랑 2명 뽑는다를. 봐봐. 3명이 있지? 3명이 있지? 이 뽑는다라는 의미가 있잖아. 뽑는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봐. 이거 오늘 이것만 알아가도 되게 좋아요. 알았죠? 뽑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한다? 구분한다. 이게 뭔 소리일까? 뽑힌 애들과 안 뽑힌 애들을 구분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뽑힌 애들과 안 뽑힌 애들을 구분해 주세요. 여기는 얘는 뽑힌 애들이고요. 여기는 얘네들은 안 뽑힌 애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잘 봐봐. 뽑는다. 여기 3명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2개를 뽑는다. 여기 A라는 애가 B라는 애 C가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2개를 뽑는다는 거는 여기 2개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A가 들어가는 거고 B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안 뽑힌 애는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거지. C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뽑힌 애들과 안 뽑힌 애들을 뭐 하고 있어? 구분하고 있어. 근데 잘 봐봐. 내가 아예 작전을 이렇게 세워보자. 2명 뽑는 건 너무나 귀찮아요. 2명 뽑는 건 너무 귀찮으니까 차라리 안 뽑힐 한 명을 먼저 뽑자. 오케이? 안 뽑힐 한 명을 뽑자. 안 뽑힐 한 명을 뽑아봤더니 걔가 C가 됐어. 라고 한다면 뽑힐 애들이 누가 되는 거야? A랑 B가 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얘의 입장은 뭐였어? 3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였는데 얘의 입장은 뭐였어? 3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1 맞잖아요. 응?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N-I N명 중에서 R명을 뽑고 싶었는데 R명을 뽑았다면 N-R명은 안 뽑힌 애들이 될 거 아니야. 2개 더해서 N명이 된다는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다시 5명 중에서 내가 2명 뽑고 싶었어. 이거랑 뭐랑 똑같겠어? 5명 중에서 3명 뽑고 싶었어. 이거랑 똑같은 거고. 오케이? 7명 중에서 내가 5명 뽑고 싶었어. 뭐랑 똑같겠어? 7명 중에서 2명 뽑고 싶었어랑 똑같은 거야. 왜 실제로 똑같아지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걸로 한번 해보자. 잘 봐봐. 여기 얘는 7 곱하기 6, 2 곱하기 1이죠. 맞죠? 그다음에 여기 얘는 어때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겠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죠? 해봤더니 갑자기 얘 약간 없어지고 얘 약간 없어지고 얘 약간 없어지네? 남는 거 봐봐. 똑같죠? 결과는 어차피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야.
다시 뽑는다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뽑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게 뭐 하는 거라고? 구분한다라는 역할. 뽑는다라는 건 뭐라고? 구분한다. 이해돼요? 구분한다. 뽑힌 애들과 안 뽑힌 애들로 구분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뽑아서 가든지 나머지 얘를 뽑아서 가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야. N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랑 여기서 3명 중에 2명 뽑는 거랑 3명 중에 1명 뽑는 건 당연히 같은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요 3번에다가 다시 여기서 뽑는다는 거다. 뽑는다는 거다. 구분한다로 해석해주면 너무나 좋겠어요. 뽑는다는 구분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말 많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NCR이랑 뭐랑 똑같다? LCM-R이랑 똑같다. 그러면 형태를 좀 볼게요. 여기 있는 얘랑 있잖아. 여기 있는 얘랑 있잖아. 여기 있는 얘랑 두 개를 모해서 이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그 결과가 n이 된다면 항상 같아지는 거지. 오케이? 두 개 더해서 n이 되는 형태를 찾아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까 있잖아. 11C 9 같은 거 했었지? 이런 거 계산하기도 굉장히 귀찮지.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는 11C 2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얘는 P에는 없어요. P에는 없어. 순에는 없어. 조합에만 있는 성질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됐나요? 오케이. 다음 4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4번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정말 잘 들어요. 이거 좀 어렵다. NCR는요. N-1C R-1 더하기 N-1C R이 됩니다. 일단 결과가 저렇게 되거든.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해줄게요.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주고 이거에 대한 증명을 또 식으로 증명을 해줄 거예요. 두 가지로 해줄 거야. 일단 한번 잘 보자. 일단 봐봐. 나경인의 반에 몇 명이 있어요? 총 몇 명이 있습니까? 25명이 있었어요. 25명이 있었습니다. 23명. 어느 날 학교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뭘 하겠다고 청소당번을 5명을 뽑기로 했어요. 청소당번을 당연이라고 쓰거든요. 당연. 5명을 뽑아야 돼. 우린 얘를 뽑고 싶었어. 이런 상황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근데 딱 이상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나 지금부터 청소당번 5명 뽑을 거야 라고 딱 선언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경이가 갑자기 뛰쳐나갔어. 몇 명 남았어? 24명 남았지. 그럼 이제 봐봐.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여야 정상이냐면 25명 중에 몇 명을 뽑아야 돼? 5명을 뽑아야 정상이거든? 근데 여기는 얘가 크게 경우가 나눠져. 나경이가 갑자기 뛰쳐나갔잖아. 그럼 몇 명 남았어? 24명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그럼 24명 중에서 담임 선생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자.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나경이가 걱정이 돼서 제가 왜 나갔지? 무슨 일이 있나? 라고 걱정이 됐다면 어떻게 하겠어? 나경이 빼고 우리 24명 중에서만 5명을 뽑아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야. 그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화가 나셨다고 생각해봐. 쟤 왜 나갔어? 쟤 무조건 청소 당번해 라고 한다면 그러면 24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4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나경이가 들어가 있는 경우랑 들어가지 않은 경우로 두 개로 분류를 해서 생각한다면 얘 더하기 얘가 결국 뭐가 되겠어?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봐봐. 전체는 난 뭐야? 25명 중에서 몇 명 뽑고 싶었어? 5명을 뽑고 싶었단 말이야. 오케이? 25명 중에 5명을 뽑고 싶었는데 그 중에 그 경우 25명 중에 5명을 뽑는 전체의 경우가 있었다면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나경이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나경이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경이가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24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4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나경이 들어가 있는 걸 확정이 된 거니까. 그리고 나경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24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야 돼? 5명을 뽑아야 돼. 이거 두 개를 합쳐줘야 결국 뭐가 된다? 25명 중에 5명을 다 뽑는 경우의 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다시.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뭘 하는 거냐면 얘는 포함한 거야. 나경이를 뭐한 거? 포함한 거. 그지? 여기는 얘는 나경이를 뭐한 거야? 배제한 거야. 그래서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포함한 거랑 포함하지 않은 걸로 두 개로 쪼갠다는 의미에서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바라볼게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n명 중에 r명을 뽑고 싶었어. 오케이? 근데 갑자기 그 특정한 한 명이 뛰쳐나간 거야.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몇 명 남았어? n-1명 남았어. 근데 n-1명 중에서 얘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r명을 다 뽑아야 되는 거고, 그죠? 얘를 무조건 포함시킨다고 하면은 r-1명만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결과가 뭐가 됩니다? 여기는 얘가 됩니다. 라고 하는 요거. 되게 중요한 성질입니다. 많이 중요해요. 정말 많이 중요하다. 문제 많이 나오죠. 꽤 엄청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라고 정리해놓으면 되겠어? 배제. 나경이가 나갔다. 아하. 저 그런 무상식한 짓 안 해요. 그래요. 알았어요. 무상식. 몰상식. 무상식. 아까부터 배우고. 몰라. 자, 저희가 싫어요. 여기 집어넣어요. 볼게요. 자, 보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성질을 정확하게 일단 알았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선생님 지금부터 뭘 해줄 거냐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다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다 식으로 한번 증명해 줄 거야. 오케이? 근데 식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식을 뭐 해야 돼? 알아야 되잖아. 개념은 이렇게 다야. 일단은 NCR의 성질은 일단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요. 나머지 더 많은 성질들은 나중에 통계 쪽, 확률 통계 쪽까지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요 정도만 하면 되고요. 이제부터 난 뭐라 할 거냐면 NCR이라고 하는 걸 다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봐봐, 얘들아. 이쪽 파트에서 NCR, NPR, NPEC 이런 거 배우잖아. 여기서 어려운 파트가 딱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식 자체로만 어떻게 해석해 주세요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문자로 막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가 매칭이 되게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어. 숫자로 돼 있긴 하지만 매칭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어. 맞아요. 그 중 하나가 지금 이거야. 지금 식까지 장난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 식이 뭐야? 얘를 다시 뭘 가지고? 경우가 몇 개라고? 두 개라고. 식까지 장난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매칭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식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NCR을 뭘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면 NPEC, N-Rpec, Rpec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 봐봐 얘들아. 선생님은 여기 있는 얘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여기 있는 얘는 NCR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식을 보면 나는 NCR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케이? 너희는 아마 이 식을 보면 NCR이라는 생각이 안 들 거야. 그게 안 들어서 좀 위험합니다. 그게 안 들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잘 봐봐. 여기에 10팩이 있었어. 여기 7팩이 있었고 3팩이 있었거든. 난 이거 보면 그냥 얘 10C3이야. 혹은 뭐야? 10C7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순서 바꾸면 3팩에 뭐가 돼? 7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 근데 이거 두 개는 어차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니까? 10이니까 같은 경우잖아. 그치? 어떻게든 상관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요. 여기 있는 얘를요. 이걸로 혹은 이걸로 이렇게 바로 바라볼 수 있게 일단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연습이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첫 번째 거의 증명은 진짜 너무나 간단해요. 잘 봐봐. 여기서 NCR부터 시작해 볼 거야. NCR부터 시작해 볼 거야. 잘 봐봐. 얘는 N팩분의 뭐겠어? N-R팩. R팩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지? 여기서부터 갈 건데 여기는 얘만 있잖아. 얘만 내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잘 봐봐. 얘를 뒤에다 써줄게. 일단 N-R팩 이렇게 써줄게.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N팩 그대로 있었을 거야. 여기는 요 R 있지? R이라고 하는 걸 내가 N-M-R이라고 변형해도 괜찮잖아. 얘가 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얘니까 여기는 이 식을 내가 N-R이라고 팩이라고 이렇게 변형해 줍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는 정의상 뭐가 되는 거야? NC N-R이 되는 거야. 됐나요? 네. 이게 지금 봐봐. 선생님이 할 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지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이거 가지고 너희가 나중에 해결 못해요. 오케이?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이유를 지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케이?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알았죠?
됐나요? 지금 알아줘야 돼.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디? 세 번째.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일단 뭐 한 거냐면 여기는 얘는 그대로 여기다 쓴 거야 이렇게. 이거 괜찮죠? 그다음 여기는 얘는 여기다 쓴 거야. 그대로 쓴 거야. 그다음 여기는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R팩을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요 문자를 R로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봐봐. 내가 궁금한 게 NC, N-R이 궁금한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당연히 N팩 하고서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 N-N-R팩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N-R팩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게끔 여기 있는 얘를 의도적으로 그냥 변형한 것 뿐입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요거 계산하면 뭐가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R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거꾸로 그냥 이렇게 잠깐 바꿔서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뜻이고 얘를 그냥 이렇게 놓은 것 뿐이야. 이해되니? 저게 그거 아니에요? 11시 구할 때 11시 2로 하는 거. 맞아. 이제 그거에 대한 식을 지금 증명한 거야. 간단하게. 됐어? 수업 시간 끝나면 증발할 것 그치, 같은데. 어렵지. 오래 걸려. 다음 두 번째 가볼게. 두 번째 건 진짜 중요한 거 잘 보세요. 다음 거는. 자, 나는 NCR을 만들 거야. 이번엔 이렇게 증명할게. 좀 전에 얘 가지고 얘 보여줬잖아요. 이제 얘 가지고 얘 보여줘도 되고, 얘 가지고 얘 보여줘도 됩니다. 이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고 싶으니까 여기서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얘를 보여줄게요. 오케이? 자, N-1C, R-1이 있었고요. 더하기 N-1C, R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얘를 일단 식으로 옮겨봐. 이런 식으로 옮겨봐. 뭐가 되겠니? 너희가 한번 불러볼까? N 1 마이너스 얼 마이너스 여기는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얼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1이랑 여기 1이 없어지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N 마이너스 R 되겠다, 그지? 네. 됐습니다. 네. 그다음 그 다음에 얼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럼 두 번째 거 가볼게요. 여기는 얘로 가보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다음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 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아니에요? 다시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네. 됐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얼팩. R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봐봐. 우리 유리식에서 이런 거 하려고 유리식을 열심히 배웠잖아. 이런 거 두 개 이거 한 번에 계산하는 걸 뭐라고 두 글자로 통분. 통분하려면 뭐 해주면 되겠어? 얘한테 부족한 것들을 각각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뭐가 부족하니? 얘한테 R이 부족하죠? 얘랑 비교해보면 R이 부족합니다. 맞아요? 얘랑 비교해보면 뭐가 부족하다? R이 부족하다. 왜요? 얘가 뭐니까? R 곱하기 R-1팩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통분하려면 여기다 분모분자에 뭘 곱해주면 되겠어요? R을 곱해주면 됩니다. R을 곱해주면 됩니다. 저거는 R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요건 지금 아직 안 했어. 이제 이거 하려고 이제. 됐어?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얘랑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럼 얘한테 부족한 게 뭐겠어? 마이너스 1. N-R이 부족하겠죠. 왜요? N-R이 부족하겠죠. 얘가 되려면 얘가 필요한 거잖아. 잠깐만. 5팩분의 뭐 2 이렇게 있었어. 6팩분의 1 뭐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봐. 통분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뭘 곱해줄 거야? 분모분자에? 6이요. 6 곱해줄 거지. 왜? 6이 없으니까요. 6이 없으니까요. 얘랑 얘를 생각해봐. 그치? 뭐가 없어? N-R이 없잖아. 그러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N-R을 분모분자에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됐나요? 저기도 R이 없는 거예요? 그치? 여기도 R이 없었으니까 R 곱해준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요거 분모 뭐가 되겠어요? 분모 통분 되겠다. 그지? 분모는 뭐가 돼요? N-R 팩이 될 거고 R 팩이 될 거야. 됐나요? 다음 여기는 N-1 팩, N-1 팩 공통이었으니까 이렇게 묶어놓을게요. 그냥 앞에 있는 얘네들만 생각하면 얘랑 얘잖아. R 더하기 뭐가 되겠어? N-R이 되겠죠? 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뭐가 돼버리고 n-r 팩 n 곱하기 n-r1 팩이 돼버리고 여기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구나 n 팩으로 쓸 수 있구나. 이해됩니다? 지금 요 과정을 봐봐.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 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를 지금 익히라는 거야. 따로 가서 뭐 숙제로 다시 익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익혀가요. 약분하는 거 한 번만 못하죠. 약분 저기서 저렇게 인체컬로 되는 법만 알려주세요. 다시 왜 얘에서 아니요. 왜 거기에서 왜 분모가 그렇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얘에서 왜 이렇게 됐냐고? 네. 이거 통과하면 뭐야? 600이요. 위에는 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하나 큰 게 필요하니까 저기다 R이랑 M-R 그렇지. 다시 할까 이거? 한 번만 다시 해줄게. 아니 저기까지. 다시. 네. 다시 저거 너희가 해보는 거야. 이제는 너희가 해보자. 알았지? 지금 알아가라고 했어. 지금 못 알아보면 나중에 못해요. 알았죠? 지금 합시다 우리. 자, 요거 먼저 식으로 써볼게. 뭐야? n-1 n-1 팩. 그렇지. 여기 n-1 n-1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이니까 n-r 그렇지. 이거 팩 팩. 그다음에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그렇지. 이거 팩. 이렇게 됐죠? 네. 됐어? 그다음 여기 요거 해볼게. 뒤에 거 n-1 팩 n-1 팩. n-1 R 팩 마이너스 n-1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죠? 네. 순서만 바꾼 거야 지금? 이게 더 보기 편하니까. 됐죠? 네. 채은이가 예뻐서 그런 거 아니라 채은이가 예쁜 거는 맞는데. 맞아요. 됐어? 네. 그다음 여기는 r 팩.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됐어. 이 상태로 나 이제 뭐 할 거야? 통분할 거야. 통분한다는 건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하는 게 통분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만 먼저 비교해봐. 누가 부족한 거니? n-r이 부족해요. 얘가 부족하지. 얘가 뭐가 부족해? n-r이 부족하지. n-r이 부족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랑 비교해봐. 누가 뭐가 부족해? r. 얘가 뭐가 부족해? r이 부족해. r이 부족해. 여기까지 됐죠?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이제 뭐가 된 거야? R팩 r팩.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된 거야? n-r 팩. 그렇지.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분모는 똑같아진 거잖아. 지금 분모는 똑같아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뭐 해주세요? 통분해주세요. n-r 팩, r 팩 일단 이렇게 쓸 거고요. 이제 위에 거 요거랑 요거 더할 건데 요거랑 요거 더할 건데 여기는 얘랑 뭐야? 공통. 맞아요? 공통이니까 묶어줄 거야. n-1 팩으로 뒤에 묶어줄게. 이렇게. 그럼 남는 게 뭐가 되겠어? 이렇게 뭐가 남아요? n. 플러스 r 플러스 n-r 이렇게 남겠죠. 네. 그래서 나의 말대로 이게 지워지니까 뭐가 남아? 네. n이 남아. 그럼 n이랑 여기 얘랑 곱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팩 그렇지. n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치면 끝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된 거야? NCR이 된 거야. 이렇게. 다시 한번 봐봐. 선생님이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 여기 있는 얘를 보면서 n-r. NCR 혹은 NC n-r. 오케이? NC n-r이나 NCR이 떠올라야 돼. 이 식을 보면서.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 너희가 만들었다면 요 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식으로까지 이렇게까지 성질이랑 해서 전부 다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식까지 장난치는 거 여기까지예요. 자, 볼게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 값을 구해서 다 식까지 장난쳐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여기서 뭐 NC5랑 NC3이랑 똑같대. n은 얼마일까? 8 그렇지. 얘랑 더해서 얼마니까? 8이니까 n은 8일 수밖에 없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질만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음 여기는 여기는 얘랑 똑같대요. 근데 봐봐 r이랑 r-3이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뭐 한 거랑 9 빼기 r 한 거랑 뭐랑 똑같구나. r 빼기 3이구나. 이렇게 똑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얘가 2r이 되고요. 얘가 뭐가 됩니다? 12가 돼요. r은 6이 되는군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괜찮죠? 다음 여기 얘 볼게요. 여기 얘를 볼게요. 얘를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이거 어렵다 이거는. 제가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봐봐. 요거랑 요걸. 아까 선생님이 이거 써줬지. n-1c r-1 더하기 n-1c r 이렇게 되는 거 써줬지. 이게 뭐가 된다고 했었어? 이게 nc r이 된다.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얘랑 있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뭐해? 더해서. 요거 두 개가 같아. 여기는 같아. 그래. 그리고 또 누구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몇 차이나? 1 차이가 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요 둘 중에 뭐 한 거? 둘 중에 뭐 한 거? 큰 거. 둘 중에 뭐 한 거? 큰 거. 갖다 쓰고. 그 다음에 같은 거에다가 뭐 해서 플러스 1 해서 갖다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을 때는 요렇게 됩니다라고 꼭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 n-1c 2 더하기 뭐라고 돼 있어? nc 2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네. 뭐야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 맞아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네. 일단 4번부터 갑시다. 4번부터 갑시다. 자, 이건 뭐겠니? 가만히 보자. 이거는 뭐겠니? 일단은 np3이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np3은 내가 뭘로? nc 3 곱하기 3 팩으로 바꿀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얘를 뭘로 바꿨어 지금? 얘로 바꿨어. 야, 그냥 계산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식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3번, 4번은 그냥 계산하라는 거 같아. 그냥 계산을 하자 차라리. 알았죠? 방법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n 플러스 2c 2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있죠? 일단 요거 먼저 설명하고 갈게. 알았죠? 저건 계산은 좀 구려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n-1c 2에다가 n-1c 3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이제 뭐가 된다? n-c 그렇지, 이렇게 된다. 오케이? 이런 느낌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5c 2가 있어. 5c 3이 있어. 뭐가 된다? 5c 3 6c 3. 3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랑 4번은 이제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뭘 이용하는 거냐면 그냥 식 써달라. n 플러스 2c 2다 이렇게 돼 있는 얘를요 n 플러스 2에다가 n 플러스 1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2 곱하기 1 이렇게 해줘도 괜찮다는 얘기겠지? 네. 됐어요? 이게 5c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야? 5 곱하기 4에다가 2 곱하기 1 이렇게 할 거잖아. 그치? 요거 하나 갖다 써줘. 걔보다 하나 작은 거.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n-1 c2는 그럼 뭐가 되겠니? n-2 2 1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n c2는 뭐가 되겠니? 그렇지.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다. 그치? 요거 두 개 더하는 게 뭐랑 같다? 얘랑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얘랑 다 없어지겠지. 약분해서. 그죠? 그럼 남은 식이 어떻게 되겠어? n 요거 정리하면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2는요 뭐가 됩니다? 요거 전개하면 뭐가 돼요? 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n 제곱 하나 없어지고 해서 2랑 2 없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남은 거 n 제곱 써주고 요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요거까지 7n 이렇게 될 거고는 0. n 값은 0 또는 뭐가 되기나 7이 되겠다. n이 0이 될 수 있을까? 네. 없을 거예요. 0개 중에서 뭘 뽑아달라고 말할 수 없을 테니까. 그래서 7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4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그렇지. 4번은 np3을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라고 쓰면 됩니다. 됐죠? 얘는 뭐라고 준 거야? 30 곱하기 n-1 곱하기 n-2에다가 2,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약분해버리면 돼. 그치? n은 15가 됩니다. 됐네요? 넘어가. 다음 가봅시다. 2번으로 갑시다. 근데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부터는 하나씩 뭐 해볼까요? 매칭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가봅시다.
10명의 동아리 회원 중에서 청소년만 몇 명을 뽑고 싶었대? 2명. 2명. 그게 뭐가 됩니다? 10시 10C2가 됩니다. 10C는 90 나누기 45. 2니까 45. 됐습니다. 앞으로는 선생님이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계산해 줄 거예요. 여기까지만. 맞죠? 뒤에 계산은 알아서 하면 됩니다. 됐죠? 다음 2번 볼게요. 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내가 늦지 말라고 했는데 어? 화장실 갔다 7시 3. 그렇지. 7C3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그냥 몇 개 중에서 7개 중에서 3개만 뽑으면 끝나는구나. 뭐 하나의 집합이 되겠구나. 왜요? 왜 3인기에 3개밖에 없어요? 어? 원소에 3인. 원소의 개수가 3인 거. 원소의 개수가 3인 거. 오케이. 이렇게 됐지? 원소 3이 아니라. 됐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 보자. N이하의 자연수 집합 A에 대해서 B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근데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20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N의 값이 궁금합니다. 이게 문제가 어려워졌어 갑자기. 그치?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한번 보자. 자 봐봐. 여기서 A랑 B는 각각 A의 원소였죠? N 이하의 뭐였어? 자연수들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전체 개수는 몇 개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게 몇 개가 될 것 같아? 120개. A가 더 크다고 돼 있죠? 그죠? 봐봐. 일단은 여기서 좀 이런 개념을 하나 잡았으면 좋겠어. 어떤 개념이냐면 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어요. 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어.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뽑아. 그지? 에? 뽑아. 나열. 뭐해? 나열해. 오케이? 나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서까지 뭐 한 거야? 생각한 거야. 그지? 순서까지 생각한 거야. 그 다음에 조합은 뭐야? 뽑았어. 그 다음에 뭘 안 했어? 나열을 안 했어. 그러니까 순서에 대한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된 거지. 됐어? 근데 좀 이상해. 지금 이거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잘 해보자. 봐봐. 이렇게 크기가 정해졌다면 크기가 뭐였다면? 정해졌다면 나열을 해줘야 돼요. 나열이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은 나열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개의 숫자를 뽑았어. 하나가 2였고 하나가 4였어. 그러면 A에다가 그냥 4를 집어넣어야 된다. B에다가는 2를 집어넣어야 된다. 순서가 정해져 버렸구나. 그지? 뽑는 순간 순서가 알아서 정해지는 거야. 맞아요? 뽑는 순간 나열이 돼 있다. 다시 뽑는 순간 뭐하다? 나열이 되어줘요. 그렇지? 뽑는 순간 나열이 되어줘요. 나열이 된다. 이런 의미겠지. 맞아? 그렇다면 이 순서에 대한 생각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렇지? 알아서 순서가 정해질 테니까 난 뭐만 해주세요? 뽑기만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죠? 뽑기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경우일 때는 뭘 생각하는 거야? 조합으로 생각하는 거야. 조합. 이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나는 뭘 쓰고 싶은데 순열을 쓰고 싶은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조합을 쓰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까지 고려를 해야 순서까지 내가 섞는 것까지 다 해줘야 순열이잖아. 그렇지? 근데 순서가 다 정해져 버렸어. 뽑히는 그렇지 필요 없어. 순서를 내가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뽑기만 하면 알아서 순서가 정해질 거야. 그럼 나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난 뽑기만 하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뭘 생각하는 거야? 그냥 조합으로 해결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기만 하면 되겠어? 2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경우의 수가 몇 개구나? 120개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려워요. 16, 15.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n에다가 n-1에다가 2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얘가 120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넘어가서 240이 되겠죠. 그럼 240은 내가 연속된 숫자로 생각해 봤을 때 뭐 곱하기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이거 빨리 찾는 법이 뭐냐면 이거 소인수분해 해봐요. 오케이? 빨리 찾는 법 소인수분해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20 2하면 60 또 2하면 30 또 2하면 15 이렇게 되죠? 35 그럼 3, 5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2면 16이잖아. 그래 16 곱하기 15보다. N이 A고 거기서 A, B를 두 개 뽑아서 B를 완성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몇 개 있어? n개가 있었잖아. n이 자연수의 집합이니까 n개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두 개만 뽑아서 하나는 A 주고 하나는 B 줘가지고 오케이? 요 B의 원소를 하나 완성하는 거잖아. 그렇지? 뽑을 때마다 하나씩 원소가 생길 거야. 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매칭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문제에 대한 해석. 지금 이해되면 지금. 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n값은 얼마였구나? 16이었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게는 진짜 중요하다. 그렇지? 뽑는 순간 순서가 결정됐구나.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게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다음 봅시다. 자, 9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뽑는 방법에서 궁금하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9명 중에서 1명 뽑고요. 그다음 몇 명 남았어요? 8명 남았어요. 8명 중에서 2명 뽑으면 되겠네요. 됐나요? 왜요? 그냥 설명하면 안 되죠. 그냥 뭐예요? 뽑으면 안 되죠. 곱하기죠. 저렇게 나눠져 있으면 저렇게 나눠야 돼요? 세 명이 되면 타블렛이가 이게 잡아. 여기는 얘가 이렇게가 자연스럽지 않구나 지금. 그지? 이게 자연스럽지. 이걸 한번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죠? 일단은 회장을 하나 뽑아야 돼. 그럼 9명 중에 1명 뽑았지. 그럼 뽑음과 동시에 뽑았어. 그거에 각각에 대해서 부회장 몇 명 뽑을 거야? 2명 뽑을 거야. 그럼 얘를 뽑았다고 하더라도 2명 뽑을 거고 얘를 뽑았다고 해도 2명 뽑을 거고 얘를 뽑아도 2명 뽑고 얘를 뽑아도 2명 뽑고 이 각각에 대해서 각각 전부 다 2명씩 뽑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가는 거야? 곱하기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9명이 있었어. 1번 애가 있었고 2번이 있었고 3번이 있었고 4번이 있었고 5번이 있었고 여기 9 이렇게 있었어. 첫 번째 누굴 뽑았다? 회장을 누구 뽑았다? 1번을 뽑았다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경우의 수는 82가 되겠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을 뽑았다면 뭐가 되겠어? 82가 되겠죠. 3번을 뽑았다면 뭐가 되는 거야? 82가 되겠죠. 부회장을 뽑는 건. 4번을 뽑았다도 여전히 뭐가 되겠어? 82가 되겠죠. 됐니?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겠어? 9가지 있잖아. 이걸 더해준 결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곱하기가 되는 거야. 9cc이 9잖아.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다. 됐나요? 그 첫 번째 됐고요. 그다음 나경이가 질문했던 거 저 세 명을 한 번에 뽑으면 안 되나요? 3번을 한 번에 뽑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야? 뽑았다 쳐봐.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 몇 명 중에서? 중국들 9명 중에서 3명 뽑았다 쳐. 오케이?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을 뽑아서 회장으로 선출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1명 뽑고 8명 중에 2명을 더 뽑아서 총 3명을 뽑아도 되고요. 아예 3명을 미리 뽑아놓고 한꺼번에 뽑아놓고 거기서 1명 새로 뽑아가지고 거기 있는 걔를 회장 나머지 부회장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아. 근데 여기까지만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3명 뽑혔으면 누가 회장인지 결정해줘야지. 회장을 먼저 뽑아야 돼. 부회장 먼저 뽑았을 텐데 9C2에서 부회장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몇 명 남았어? 7명 남았죠? 7명 중에 1명 뽑아도 돼. 이거 3개 다 다르. 오케이?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는 너희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됐나요? 너희 됐어? 알겠어? 아 뭐해? 됐나요?
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어요. 됐어. 다음 두 번째 봐봐. 1학년 학생 5명 있고 2학년 학생 7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2명을 뽑는 데써. 근데 2명이 모두 같은 학년일 경우의 수가 궁금하대. 그러면은 상황은 어때? 첫 번째, 1학년 2명 뽑을 수도 있지. 네. 1학년을 2명 뽑을 수도 있어. 두 번째 상황은 어때? 2학년으로 2명 뽑을 수도 있겠지. 그럼 1학년으로 2명 뽑는 거는 몇 시간? 5C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2학년으로 2번 뽑는 경우는 7C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경우 분류했지? 뭐예요? 그렇지. 그러면 답은 10 더하기 11. 어? 미안. 됐습니다. 다음 보자. 네. 4번으로 가보자. A, B를 포함한 7명 중에서 3명을 뽑고 싶었어. 잘 봐봐. 잘 들어봐. A, B가 모두 포함되고 싶었어. 난 3명을 뽑고 싶었는데 A, B를 포함시켜 놓은 거야 이미. 오케이? 얘는 미리 뽑아놨어. 그럼 몇 명만 더 뽑는데? 오. 한 명. 몇 명 중에서? 5명. 5명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50. 그렇지. 이거 오다. 그 다음에 둘 다 포함되지 않고 싶었대. 그러면은 몇 명 중에서? 5명에서 몇 명 뽑아야 돼? 그렇지. 5C 3. 그럼 5C 이겼죠? 이겼지. 혹시 사람도 똑같아요? 여기 얘가 5C 3 뽑았죠. 그러면 너무 복잡. 됐습니다. 네. 알겠니? 다음 A, B 중 한 명만 뽑고 싶대. 뭐야 그럼? 분류. 분류를 하면 되겠지. A만 A만 뽑거나 B만 뽑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 전체 상황으로 생각해도 괜찮아. 전체 상황에서 A가 있고 B가 있었어. 둘 다 안 뽑힌 상황. 둘 다 뽑힌 거랑 여기 말대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경우는 뭐야? 이 경우랑 이 경우를 구해서 합쳐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됐니? 그럼 이 경우는 얼마겠어요? 6C. 이겠네. 둘 다 되고 둘 다 안 되는 게 낫지 않아요? 잠깐만. 일단 요걸 하고 있으니까 요걸 한번 그거 설명해줄게. A는 뽑아놨잖아 이미. B는 안 뽑고 싶었어. 네. 그럼 5명 남았으니까 5C구나. 5C가 되겠죠? 여긴 얘는 8개 5C. 두개 더하면 됩니다. 답은 20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 됐습니다. 근데 이왕에 내가 1번이랑 2번 문제를 풀어놨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랑 이 경우를 어떻게 했어? 풀어놨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체 경우에서 이거 2개 경우 빼버리면 되겠죠? 맞아요? 이 2개 경우 합친 게 몇이었어? 15였거든. 전체 경우 몇이겠어? 7C3입니다. 그죠? 7C3에서 그냥 저거 빼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이왕에 구해놨으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사실 얘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로 바로 구하는 게 이번 문제 더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5번으로 가보자. 적어도 나왔다. 큰 그림. 그렇지. 적어도 큰 그림. 3명 뽑고 싶댔어, 그지? 3명 뽑고 싶댔어. 그러면은 전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여자가 적어도 한 명 포함되는 거니까 이렇게 남자만 몇 명? 3명, 그지? 두 번째 상황은 남자 몇 명에 2명에 여자 1명. 세 번째 상황은 뭐예요? 남일 여일. 남일 여 2. 여삼. 그지? 네 번째 상황은 뭐가 되겠어? 여 여삼. 3. 이런 거지. 전체 경우는 딱 몇 가지 있어 저렇게? 4가지 있어.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뭔가 봤더니 뭐야? 적어도 한 명이래. 그럼 나는 그냥 10명 중에서 몇 명 뽑는데? 야지 12명 중에서 몇 명 뽑을 건데? 3명 뽑을 건데? 몇 명 중에서? 7명 중에서 3명 빼버리면 답이 응? 남자만 다 뽑는 이게 전체 경우가 되는 거고 이게 남자만 다 뽑는 거 남자 다 뽑는 것 중에서 빼버리면은 여자는 적어도 한 명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책 그렇게 예뻐 나경아. 넋을 놓고 바라보네. 채연이 제 거예요. 아무도 못 봐요. 자 볼게요 다음. 남자 여자 적어도 한 명씩. 남자 여자 적어도 한 명씩은 뭐야? 이거 경우지 이 경우. 그죠?
그러면 이 경우 구하고 이 경우 구한 다음에 더하는 게 편하겠니? 이 경우 구하고 이 경우 구한 다음에 전체 구해서 또 빼는 게 편하겠니? 이거 이왕에 구해놨으니까 이거 이왕에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구하고 다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한 다음에 빼는 것도 괜찮지만 그지? 이렇게 하면 숫자가 어때? 좀 커지죠? 맞아요? 전체의 경우의 수가 숫자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보면 얘는 7C3이에요. 맞나요? 얘는 몇이야? 5C3입니다. 이건 되게 괜찮잖아. 그지? 근데 전체 경우가 12C3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커질 것 같아. 그지? 그럴 때는 사실 얘랑 얘로 그냥 다이렉트를 구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숫자가 간편해져요. 그래요? 일단 이것도 볼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 7C2 곱하기 5C1이겠죠? 네. 요거는 7C1 곱하기 5C2가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더하는 것도 괜찮다는 소리야. 그래서 선생님이 적어도란 말 나왔을 때 무조건 여사건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체적인 상황을 봐줄 줄 알아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갑니다. 쭉쭉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진도가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뽑아서 뭐 하고 싶구나. 세우고 싶어요. 나열하고 싶구나. 뽑아서 나열하고 싶구나. 뽑아서 나열의 의미는 뭐였는데 원래? NPR. NPR이었는데, 그죠? NP. NPR이었는데. 근데 얘를, 그러니까 NPR을 NPR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이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뽑아서 나열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있는 얘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활용도가 좀 떨어지거든. 왜? 두 개를 짬뽕시켜 놓은 거잖아. 뽑아서 나열, 뽑아서 나열을 짬뽕시켜 놓기 때문에 뽑는 것 따로, 나열하는 것 따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경우 일단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을 땐 얘를 쓸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뽑는 거 NCR, 나열, RPEC 이런 식으로 여기 얘를 분류해서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주면 훨씬 더 해석이 편하다. 뽑는 거는 그냥 뽑는 대로 해석하고 나열은 나열대로 해석하자. 네. 하나?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될까? 자, 남자 6명, 그 다음에 여자 5명이 있어. 남자 2명, 그 다음에 여자 2명 뽑았어. 그럼 어떻게 뽑아? 6C 2 곱하기 5C 2 해서 걔네들을 뭐 하고 싶대? 일렬로 나열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돼? 몇 명 있어? 4팩. 4명, 4. 이게 답이야. 얘는 P로 해결할 수 없겠죠? 맞아요? 네. 6명 중 2명, 곱하기 5명 중 2명, 곱하기 4팩. 됐습니다. 다음 볼게요. 포수와 투수와 포수가 각각 한 명씩 포함된 야구 선수 9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세우는데 투수와 포수는 모두 포함된 데서 미리 뽑아놓은 거야 그러면은, 그치? 투수가 있고요. 투수 있고 포수는 일단 뽑아놨어요. 둘을 뽑아놨어. 그리고 나서 그럼 4명을 뽑으면 됐으니까 몇 명 남았어? 몇 명 중에? 7명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되겠지? 7명 중에 일단 2명을 더 뽑았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상황 얘네들 있고 2명이 더 있었던 거야. 됐나요? 이 상태에서 뭐 하고 싶대? 이 상태에서 모두 포함되고 서로 이웃하고 싶었대. 오케이? 이웃하고 싶대. 이웃하니까 이거 하나로 볼 거야. 그죠? 하나로 보려면 요거 2개 완성시켜줘야겠다. 그지? 여기다 2팩 곱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 둘, 몇 개? 3개. 3팩입니다. 요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찬찬히 차근차근 분석해서 계산해주면 되죠. 선생님 만약에 미적분 수속하면 확통 아예 안 배워요? 모르겠어. 1차에만? 다음 가볼게요.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매칭하는 방법 하나씩 알려주고 있어요. 매칭하는 방법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매칭하는 거 어떤 식으로 지금 매칭되는지 정확하게 잘 기억해놨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스스로 해보면서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있었어. 오늘 회의 시간에 나온 이야기인데 잘 들어봐. 선생님이 좀 이 개념을 많이 중시하는 편이에요. 그죠? 개념을 많이 중시하는 편이야.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적용을 해주긴 하지만 문제에 적용을 해주긴 하지만 개념 설명을 일단 먼저 쫙 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 한 번을 쫙쫙쫙 풀어주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로 개념 배우자마자 바로 적용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지? 조금 시간차가 있잖아.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 오케이? 근데 이거 다 하고 나서 있잖아. 이거 개념 적용까지 다 하고 나서 강의를 처음부터 앞에 개념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를 엄청 추천할게요. 그러니까
개념 정리 다 끝났지. 그다음 문제 유형 정리 다 끝났지. 그러고 나서 개념을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줄 시간이 없으니까 꼭 한번 다시 강의로 한번 들어보세요. 복습으로. 그리고서 다시 문제를 다시 바라봐. 그러니까 2번을 반복해달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제일 클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념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 그러면 왜?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이야. 선생님이 처음에 너희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 입장에서 어떨 거냐면 저 얘기 왜 하지? 저 얘기 왜 하지? 뭐지?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를 한 번씩 풀어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다시 들으면은 문제 저런 식으로 적용됐었지라는 개념 연결이 되게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꼭 강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념 앞에 부분 개념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강의를 다시 들어보는 걸 숙제로 다시 내줄게. 숙제로 내줄게. 그렇지? 숙제 검사를 내가 선생님 따로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너희가 댓글을 하나씩 남겨주세요. 네? 댓글. 그렇죠? 댓글. 댓글을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댓글을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아니야. 정말 아니야. 다 듣는 게 아니라 그 개념 부분. 개념 부분만 다시. 좀 알려주세요. 어디 나오는지. 개념이 어디 나오는지 거의 강의에 맨날 제일 앞에 나와요. 오케이? 댓글 하나씩. 뭐라고? 댓글을 뭐라고 남길까? 그거 뭐지? 풍선 100개. 댓글을 하나 남기고요. 그래서 그 수업 들은 날 최소한 다음 날까지는 들어주세요. 알았죠? 그게 안 되면 숙제 미완료로 나갈 겁니다. 알았죠? 네. 그게 바로 다 체크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너희가 댓글 달아주면 선생님이 바로 볼 수 있어. 그래서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댓글만 달 수 있잖아요. 그런 짓을 하진 않겠죠? 오케이? 그런 짓을 하진 않겠죠. 나 해야지.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럴 거면 듣지 마 그냥. 그럴 거면 안 들어. 아니요, 들을게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난 댓글을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하나씩 받아주면 돼. 어쨌든 볼게요. 다음 보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지?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고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 뽑기만 하면 된다. 그치? 뽑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이미지라고 했어요. 잘 봐봐.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를 잘 생각해봐. 이거 우리 함수 중에서 함수에서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이거 선생님이 나중에 뒤에서 해줄게요. 그 넘어갔던 그 부분이잖아. 똑같아. 잘 봐봐. 여기 얘가 지금 뭐야? 1, 2, 3이에요. 여기 얘가 뭐예요? 2, 3, 6, 8, 10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뭐라고 준 거야 지금? FA가 FB보다 어떻대? 크다. 작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A가 B가 작을 때 이게 성립된대. 그러니까 A가 선택하는 거랑 B가 선택하는 거랑 크기가 이미 결정돼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기만 하면 2개를 뽑기만 하면 얘랑 얘를 뽑았다 치면은 이제 얘를 갖다 주고 얘를 갖다 주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됐습니다. 그래서 3개를 뽑아야겠죠. 전부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총 몇 개를 뽑아야 돼? 3개를 뽑기만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순서들이 알아서 배열될 테니까 내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된다? 뽑기만 하면 된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가 됩니다? 5C 3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그럼 순서가 뒤집혀 있는데요. 여기는 얘는 어떨까요? 순서가 뒤집혀 있어요. 그래도 뽑기만 하면 됩니다. 왜? 알아서 순서가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뒤집어서 순서가 결정될 테니까 그냥 나는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뽑기만 하면 된다. 왜? 나열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근데 저기 2개인데 왜 3개로 돼 있어요? 저기 2개인데 원소 3개로. 그냥 이건 임의의 원소라고 해서 이걸 만족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F1, F2, F3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저 표현이랑 저 표현이랑 완전히 동일한 1번 표현이랑 요 표현이랑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몇 번까지 이렇게 많아 이거? 10개야? 다 했네 그럼. 자 보자. 왜 그래 너경아? 어려워요. 봐봐. 이제 봐봐.
재밌는 거다 이제. 이제 매칭하는 거, 매칭하는 거. 봐봐.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래. 지금 9개의 점이 이렇게 있었어. 두 점을 연결하면 직선 하나가 나오지. 아, 오케이. 기울기가 이거나 아니면 2분의 1이거나. 다시 두 점을 내가 얘랑 골랐다면 이런 직선이 나오겠죠. 얘랑 골랐다면 이런 직선이 나오겠죠. 세개 중 점을 그죠? 지어주네요. 그러니까 그건 뭐 상관없잖아. 이게 직선이잖아, 직선. 어쨌든 두 점을 연결하면 직선이 몇 개 나옵니다? 하나가 나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의심이 되는 게 그러면 여기는 얘랑 연결해서 만들어진 직선이나 얘랑 얘를 연결해서 만들어진 이 직선은 같은 직선 아니에요? 같은 직선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경험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어? 차이가 없으면 하나로 센다. 차이가 있으면 다르게 센다. 그러면 여기는 얘랑 얘로 만들어진 직선이랑 얘랑 얘로 만들어진 직선 자체는 차이가 있니 없니? 차이가 없잖아. 그치? 같은 직선이잖아. 맞아? 그럼 걔를 하나로 세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전체 봐봐.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이렇게 잡으면 좋겠어. 이렇게 잡으면 좋겠어. 전체 9개 점 중에서 몇 개만 고르면 두 개가 골라지면은 하나의 직선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는. 근데 이 안에는 얘랑 골라져서 나온 애도 있을 거고 얘랑 골라져서 나온 애도 있을 거고 얘랑 골라져서 나온 애도 있겠지. 그럼 중복들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지? 그럼 그 중복은 어떻게 해야겠어? 빼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다시 경우수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요. 첫 번째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딱 써놓고서 얘는 뭐나 샌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 뭐라고 썼어? 빠짐없이 중복 없이 이렇게 써놨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차이가 있냐 없냐 그걸로 차이가 있으면 다르게 세고요. 차이가 없으면 한 가지로 센다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강의였어. 이쪽 파트. 오케이? 그럼 그 개념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 얘기를 괜히 했던 게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다시 한번 천천히 봐봐. 그럼 얘는 뭐가 생긴다고? 그냥 나는 여기 매칭해봤더니 9개 점 중에서 2개만 골라버리면 직선 하나가 생기니까 일단은 생기니까 여기는 얘 경우수를 다 구해봤어. 근데 이 경우는 뭐가 생겨버린다? 중복이 생겨버린다. 그럼 중복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맞아요? 그럼 중복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중복은 어떻게 된 게 중복이야? 요 3개의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 3개의 점 중에서 요렇게 골라서 만들어진 거, 요렇게 골라서 만들어진 거, 요렇게 골라서 만들어진 이 3개가 한 직선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3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만들어진 직선 중에서 그지? 이걸 다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지? 하나만 남겨놓고 빼주세요. 오케이? 근데 그런 게 어디도 있어.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죠. 세 점을 지나는 거. 응, 세 점을 지난. 맞아? 세 점을 지난 직선이 되게 많단 말이야. 세 점을 지난 직선이 몇 개 있을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가 있겠네. 그죠? 그럼 이게 8개만큼 이런 중복들이 생길 테니까 이렇게 해서 빼버리는 거죠. 이해됩니다? 여기서 빼기 1 한 이유가 뭐라고? 하나는 남겨놔야 되니까. 그치? 하나는 남겨놔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 점을 연결하면 뭐가 하나 생기겠어? 삼각형이 하나 생길 거야. 쌍꺼총. 그렇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수는 일단 뭘로 받아보고 9C3으로 받아보고 그럼 여기서 안 되는 게 있나 없나 보자. 오케이? 없어요. 안 되는 게 있나 없나 봤더니 요 점이랑 요 점 이으면은 이게 삼각형이니 직선이니? 직선이죠. 삼각형 아니네. 그지? 그럼 이 경우도 여기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그런 것들 다 뭐 해줘야 돼? 8개 빼줘야 빼줘야 돼요. 그럼 얘는 8개를 순수하게 뭐 해주면 되겠어? 빼주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나요? 전체적인 시야를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됐어? 다음 9번으로 얘들아 여기 이제 너희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질문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질문 꼭 다 해주세요. 알았죠? 조합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조합부터가 이제 진정한 이제 생각하는 매칭들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어렵습니다. 오케이? 매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숨보다 어려워.
봅시다. 근데 여기만 극복을 하잖아. 그러니까 조합만 내가 잘 쓸 수 있잖아. 그럼 되게 편해져요. 앞으로. 명제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편해졌잖아. 뭐가 편해졌죠? 편해지지 않았어? 자. 너는 늘 볼게요. 이제 볼게요. 봐봐. 이제 매칭을 해볼 건데 어떤 식으로 매칭해 볼 거냐면 봐봐. 여기서 이 선들로 이루어진 사각형에 대해서 뭘 구해달래 나한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달래. 얘들아, 직사각형 안에는 정사각형이 들어있죠. 네. 그럼 직사각형을 세달라면 정사각형도 다 세줘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정사각형인데 왜 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경아. 저안 그래요. 저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래, 말해봤어. 됐어? 여기까지? 잘 봐봐 그러면. 잘 봐봐. 그럼 이걸 내가 이렇게 한 개, 뭐 두 개, 뭐 세 개, 뭐 네 개, 뭐 다섯 개, 뭐 이런 식으로 다 세려면 셀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작전을 이렇게 한번 세워봤는데 공감이 되나 봐봐. 오케이? 나는 어떻게 세웠냐면 이거 뭐야? 세로선 몇 개 있어? 5개. 5개 있지. 세로선 몇 개? 5개 있지. 그냥 가로선 몇 개 있니? 4개. 가로선 4개 있죠. 그래요. 여기서 요렇게 요거에서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골랐다 쳐봐.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골랐다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 하나 골라진 거고 요거 하나 골라진 거고 요거 하나 골라진 거고 요거 하나 골라진 얘로 둘러싸인 뭐가 하나 생기겠어? 직사각형이 딱 하나 생기겠지. 아닌데요. 하나 안 생기는데요. 얘네들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은 딱 하나 생기겠죠. 이렇게 뭐 할 때마다 고를 때마다 직사각형 하나씩 생기지.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직사각형의 개수가 궁금한 거야. 그렇다면 얘네들 중에서 한 두 개씩 고르는 경우의 수가 결국은 직사각형의 개수를 의미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매칭 작업을 일단은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직사각형의 개수가 궁금하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로선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 세로선 몇 개, 5개 중에서 2개를 골랐어요. 라고 한다면 이 경우마다 직사각형이 몇 개씩 생기겠어? 1개씩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결국은 뭐겠어요? 저기는 직사각형의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니? 딱 이해했다고 못하겠어? 다시 해봐봐. 그냥 이런 거야. 직사각형을 일일이 다 세는 건 어때? 되게 힘든 일이야. 그치? 직사각형을 모조리 다 세는 건 되게 힘든 일이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거는 순열이랑 조합이야. 그치? 내가 배운 건 순열이랑 조합이야. 그럼 내가 배운 거를 이용해서 여기는 얘를 구하고 싶은데 현재 상황 자체랑 여기는 얘 순열 조합을 이용해서 뭔가 풀 수 있는 건덕지가 없었어. 그치? 여기 있는 이거 자체, 직사각형의 개수랑 조합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없어요. 그죠? 여기서 직사각형 개수 구하는 걸 일일이 세는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느낌으로 그냥 여기서 세로선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골라버리고 가로선 중에 2개를 골라버려서 나오는 요 사각형은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내가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골랐다면 얘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골랐다면 얘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거 2개 고르고 이거 2개 고를 때마다 직사각형은 무조건 하나씩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직사각형이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을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완벽하게 1대1 매칭이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 내가 여기 있는 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순수하게 다 세는 게 아니라 세로선 중에 2개를 고르고 가로선 중에 2개를 고르는 그 방법의 수로 여기 있는 이 직사각형의 개수를 세는 게 훨씬 더 편하겠구나. 그렇게 여기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내가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푸는 거야. 그걸 가지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매칭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리고 이 매칭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만든 단어니까 그렇죠? 여기는 딴 데다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매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있긴 있지. 근데 요걸 내가 그냥 매칭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내 맘대로. 그렇지? 나만 부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르치기 편하게 그냥 이 상황을 완벽하게 옮겨달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옮겨달라. 이걸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냥 매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뿐이야,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매칭이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접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매칭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있었어. 만약에 여기는 얘가 15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A, B, C, D는요 전부 다 자연수고요. 자연수고요. 이거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만약에 문제를 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이거는 원래 중복조합을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확률 푼게 들어가면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얘도 매칭만 잘하면 뭘로 풀 수 있냐면 조합으로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어떻게 매칭을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때?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 이걸 다 일일이 다 녹아달고 싶진 않거든. 그지? 여기에다 1 넣고 1 넣고 1 넣고 뭐야? 그럼 이거 뭘 12, 1 넣고 1 넣고 2 넣고 2 넣고 10 녹아달고 싶지 않거든.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었어. 어떻게 생각하려고 했냐면 그냥 이거를 15라고 하는 거를 봐봐. 1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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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거야. 그러고 나서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지금 몇 개 더하기가 있구나. 14개 더하기가 있겠구나. 사이사이에 더하기가 있는 거니까 몇 개의 더하기가 있구나. 4개의 더하기가 14개의 더하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리고 나서 그 14개의 더하기 중에서 내가 몇 개를 골라버리면 3개를 골라버렸다 쳐봐. 그래서 내가 이거랑 이거가 골라졌다고 한번 쳐볼게.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잘라. 여기 몇 개? 3이죠. 이렇게 잘라. 여기 몇이야? 1이죠. 이렇게 잘라. 여기가 몇이야? 2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가 되겠죠. 내가 이렇게 더하기 3개 다시 더하기 14개 중에 3개를 고를 때마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순서쌍을 하나 무조건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 그래서 이거의 자연수의 개수는 14C3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매칭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봐봐, 너희들이 스스로 이 상황 자체를 너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지? 처음에는 없어야 정상입니다. 사람들의 창의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방에서 나온다고. 모방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번 풀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도 매칭을 할 수 있었구나. 그럼 너희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매칭 또 한번 해보고 그걸 연습 한번 해보고 거기서 더 좋은 상황. 그럼 여기는 얘를 또 다시 거기서 좀 더 확장시켜서 이런 식으로 매칭해도 괜찮겠구나를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너희가 이런 식의 매칭을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못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매칭 작업들이 잘 돼야만 이쪽에서 좀 편안하게 문제가 풀릴 거고요. 그 매칭들이 잘 안 된다면은 여기는 얘는 그냥 개념 따로 문제 따로의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개념이라고 배운 게 뭐 있어? NPR, NPEC, NCR 3개밖에 없거든. 그지? 그 3개의 도구만 가지고 문제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다고. 됐나요? 그 다양한 문제들을 다 이 문제는 그럼 이렇게 매칭하는 거야. 그걸 다 일일이 외우는데 외우긴 처음엔 한 번씩 뭐 해야 된다? 외워줘야 된다. 그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매칭시킬 수 있구나. 그 매칭의 방법들은 많이 너희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터득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쪽 파트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처음에 잘 되잖아? 그래서 많이 매칭하는 그런 연구들이 충분히 되잖아? 그러면 이제 너희 스스로 이렇게 나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너희 스스로 막 생각이 될 거야. 그때부터 뭐가 생겨? 창의력이라는 게 생겨. 오케이? 그래서 이쪽 파트는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되고 문제 진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문제 진짜 많이 풀어보고 연구 많이 해보고 그래야 돼. 됐습니다. 요런 게 매칭입니다. 됐나요? 다음 볼게요. 자, 그럼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정사각형의 개수는 이건 매칭이 안 돼. 그냥 세. 그렇지? 이거 매칭이 안 돼. 딱 매칭이 안 돼. 그냥 세는 거. 됐어? 셀 때도 정확하게 셀 때 이걸 다 노가다 할 때는 항상 뭐 해달라? 분류해달라. 정확하게 분류해달라라고 했었어. 그러면 정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얼마짜리? 그렇지. 넓이 1짜리랑 그 다음 4짜리 그 다음 9짜리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없겠죠. 그죠? 그럼 넓이 1짜리는 몇 개나 있을까요? 그냥 딱 봐도 몇 개야? 12개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 넓이 4짜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 아니야. 그죠? 잘 봐봐 얘들아. 얘가 12개였던 이유는 뭐야? 하나 둘 셋 4개였고 하나 둘 3개였으니까 4 곱하기 3개였어요. 그지? 근데 얘가 2칸짜리였다면 이렇게 하나 둘 3개지. 맞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2개지.
그러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6개가 되는 거야. 됐습니다. 그 다음 얘가 넓이 9짜리는 이렇게 하나 딱 몇 개밖에 없었겠구나? 2개밖에 없었겠구나.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20개가 됩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돼. 됐습니다. 네. 마지막 가보자. 얘들아 중학교 때 대각선 개수 구하는 거 공식으로 암기했던 사람이 있니? 까먹었어요. 없어요. 저는 몰라요. 자 이제 안 까먹게 한번 해보자. 대각선의 개수가 궁금하네. 오케이? 대각선 개수. 그냥 목소리만 하나당 7개씩 곱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 1개, 2개, 3개, 4개, 5개씩. 아, 5개. 5개씩인데 봐봐. 얘 기준으로 가면 또 어때? 5개. 또 5개. 또 5개인데 이거랑 겹쳐요. 아까랑 겹치지. 아, 5, 중복되게. 4, 3, 2, 1. 아니야 그렇진 않아.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같고요. 다시 봐봐. 어떻게 되면 대각선이 나오니? 매칭 한번 해보자. 바로 옆에 거는 안 돼요. 일단은 두 점을 고르면 선이 하나 나오죠. 그지? 그럼 일단 8C2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8C2로. 근데 8C2 했을 때는 그럼 다 되잖아. 이런 것들 다 셀 거 아니야. 모두 세? 얘도 세. 맞아? 그럼 쟤는 세면 돼야 하는데 8. 안 돼. 그지? 빼기 8. 이거야. 아, 그럼 이게 대각선의 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쪽에서 저쪽 선택해서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다시요. 그냥 두 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니까 두 개를 고르는 것만큼 직선들이 나오고 그 직선을 다 대각선들일 거잖아. 그렇지? 대각선들 모두 다 대각선도 아니고, 그렇지? 그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 요 변들도 생길 거 아니야. 그 변들 8개만 빼버리면은 다 대각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됐나요? 이렇게 세우면 돼. 그래서 우리가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NC2 빼기 N이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아마 공식으로 외운 사람은요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외웠던 사람은 이렇게 외웠을 겁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제서야 밝혀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뭐 이번 문제는 얘가 뭐가 되는 54가 되는 그런 n값 구해주세요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대각선의 교점 이건 좀 재밌는 문제예요. 14-17번 이거